문재인은 이재명이 이 새끼 봐라 갑자기 무슨 광화문하고 지를 구속시키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둘 다 구속시켜야 돼요. 문재인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왜 이 두 놈을 구속시켜야 되냐면 이번에 나올 분이 한때 이놈들하고 같이 놀았어요. 지하에서 대한민국을 새빨간 나라로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다가 정가은 목사님 만나 뵙고 드디어 자유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보다도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여러분들에게 설파하고 계시는 이동호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호입니다. 예, 목사님이 시간을 많이 했으니까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통일혁명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학생운동을 그만두고 통일혁명당의 핵심이었던 박성준과 제가 3년간 세미나를 같이 했습니다. 총리했던 한명숙 남편을 말합니다. 통일혁명당은 1968년도 6월에 북한의 김종태, 김진락, 이문규가 북한에 방문해서 노동당에 입당하고 김일성하고 지령과 공작금 총들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했던 지하당입니다. 그 당의 핵심이 누구냐면 신영복이었습니다. 신영복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고 당시 육군 교관이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그 교관인 자가 통일혁명당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이론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일혁명당 사건을 결국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통일혁명당의 강령이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의 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상은 주체사상이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목표는 남조선 혁명을 완수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의 핵심 중에 핵심이 신영복이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 그를 존경한다는 것은 문재인이 바로 간첩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이 간첩되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준요. 박성준이 통일혁명당 신영복의 바로 집계였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는 자기 나중에 부인이 된 한명숙을 통일혁명당원으로 포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명숙, 박성준이 통일혁명당 바로 당원 간첩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나라 총리를 지냈어요. 저는 그 박성준과 3년간 세미나하면서 박성준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박성준 이러더라고요. 소련 무너지니까 우리 소련은 무너졌지만 위대한 북조선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던, 그리고 혁명의 신심을 가지자고 저를 설득했던 사람이 박성준입니다. 그런데 박성준 부인이 한명숙 총리 지냈고요. 또 박성준 뭐 했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참여연대 배우였습니다. 그리고 촛불혁명 선언문 아마 그가 썼을 거예요. 그리고 이 참여연대 배우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청와대가 인사수석이 있습니다. 대통령 인사를 전부 관할하는 데입니다. 공무원들은 전부 인사로 장악해요. 근데 그 인사수석하고 인사비서관이 참여연대 소속이었고 그 참여연대를 배우로 조종하는 게 박성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좌파의 핵심 중에 핵심, 저는 수령이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박성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성준 부인 한명숙이 감옥 갈 때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50몇 명이 나왔습니다. 그 감옥 입구에.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사파를 지휘하고 주종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통일혁명당 출신이라는 것을 바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에 대해서 좀 한마디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지령 중에 공산당은요 절대로 전략 전술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1991년도 정식화된 민주주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맨 최종 목표는 주요 정치 목표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싸워서 쟁취할 목표를 이야기해요. 그거는 혁명정부고요. 혁명정부 전 단계에 우리가 가야 될, 혁명을 위해서 쟁취해야 될 정치 목표가 민주연립정부인데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정권 때는 청와대를 장악한 전대협 주사파하고요, 그 다음에 인사와 이걸 장악한 참여연대를 비롯한 핵심 시민 좌파 주사파 시민단체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운동을 장악한 민노총, 이 3자가 연립구도였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대통령이라면 인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참여연대에다 안 줍니다. 그러면은 그 문재인이 장악한 그 당이, 그 정부가 민주연립정부인데 그 연립정부의 두 가지 기능을 거기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쇼 세력 해체입니다. 여러분, 파쇼 세력 해체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주사파에 반대하는 보수 세력, 보수 정치 세력과 그리고 그 보수 정치 세력의 기반인 재벌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해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때 뭐 했습니까? 집권하자마자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전 부처에 다 했습니다. MBC, KBS, YTN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 세력 전부 색출해서 어디 보냈습니까? 감옥 보냈습니다. 대통령 2명 감옥 갔습니다. 그거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북한의 전략전술에 파쇼 세력 해체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만 보냈습니까? 150명 우리 우파의 중요한 지도자들 다 감옥 보냈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간첩 잡는 데입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 수장 3명 전부 감옥 보냈어요. 이게 그냥 문재인이 한 짓 아닙니다. 북한의 혁명론에 그리고 민주연립정부의 보조 정치 목표의 주요 지시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재벌 해체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재용은 감옥 2번 갔다 왔습니다. 아시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이 내는 세금의 25%를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재용 업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고 우리 복지하는데 이재용을 감옥 2번 보냈어요. 그게 왜냐? 북한의 지령에 나와 있습니다. 재벌 해체하라고요. 그래서 그 짓 했습니다, 문재인이.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사회정치 생활의 민주화라는 건데, 이것도 공산당 용어는 잘 설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용어는 멋있게 해놔놓고 그 뒤에 내용이 아주 흉측합니다. 예를 들면 그 평화 협정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주한미군 철수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공산당에는 그 안에 다른 용어, 다른 뜻이 숨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사회정치적 민주화는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혁명의 기반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완전 무력화하라. 그 다음에요, 또 국가보안법을 하려면 그것을 수행하는 우리나라 정부기관 있잖아요. 국정원 해체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때 뭐 했습니까? 군에 남아있던 국군 기무사령부, 정보사령부, 이거 해체해버렸어요. 그리고 군대 내에서 간첩 잡던 사람도 어디로 보내? 전부 일선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간첩 잡지 말란 얘기예요. 그것이 그냥 문재인이 한 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북한의 전략 전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략 전술에 파쇼 포갑기구 해체라는 게 지령이 있어요. 그거 문재인이 수행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19년도에 정광훈 목사님이 시작한 보수혁명을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아무도 저 주사파들의 그 강력한 공격에 전부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광훈 목사님이 나오셨고, 여기 계신 우리가 2019년도 보수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보수혁명 마지막의 단계는 뭡니까? 문재인, 대한민국을 주사파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문재인을 구속시키는 것으로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이제 우리 함께 가십시다. 그리고 200석을 통해서 주사파를 완전히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김정은의 남한혁명 앞잡이 문재인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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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